그 1980년대 물가 산출 방식으로 현재 물가 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. 영상에서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윌리엄스라는 그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자기 그 섀도우 스탯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. 좋네. 거기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가 지수가 지금 8%대잖아. 8.5%대인데 80년대 방법으로 지금 물가 지수를 산출을 하면 16%가 넘어. 그러니까 엄청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지.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수가 가속평가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그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실질 가처분 소득 같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보다 실제로는 더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.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 실질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. 실제 인플레이션은 더 높다고 한다면 그럼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. 그리고 또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물가 지수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 지수하고 실제 비용 간의 차이가 높을 수 있겠지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지수가 한 5% 정도 나왔다고 쳐. 그러면 5% 정도니까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좀 세니까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? 5% 나오겠네?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수치가 제대로 산출된 게 아니라서 실제로 만약에 한 20%야. 그럼 기업에서도 비용이 엄청 커지겠지.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거야. 인플레이션 지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. 물가 지수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제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한다면 그러면 매출은 뭐 비용 상승 반영해서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비용과 매출이 상승한 반면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가격 탄력성만큼 감소해서 줄어들겠지. 그러면 순이익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증시 밸류에 좋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이런 생각도 들어. 그래서 레리 서머스 교수도 뭐 며칠 전에 또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또 다시 경고를 했던데 연준이 70년대처럼 어영부영 통화 정책을 한다면 영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.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면 볼커의 그 궁극적인 통화 긴축이 90년대 미국 경제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장기간에 걸쳐서 좀 긍정적인 경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고통스럽겠지만 일찍 매를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. 8월 어쨌든 한 달 동안 베어마켓 랠리,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끝나고 잠깐 이제 잭슨홀 미팅이랑 이제 PC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간 큰 변동성 없이 좀 그냥 좀 보합세 유지하면서 갈 것 같았는데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지. 사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도대체 시장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궁금해하는 좀 매니저들이 되게 많더라고.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 금통위에서 25bp밖에 안 올려가지고 이게 좀 시장의 호재.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온 리커창의 이제 100조 인프라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재료를 반영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약간은 좀 약간 미심쩍지. 더 이제 물가는 이제 지금도 보면은 석유가 다시 95달러,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95달러를 찍고 지금 94.58달러인데 올라왔고 내추럴 가스도 계속 올라가고 특히 유럽 쪽의 내추럴 가스는 진짜 뭐 거의 뭐 지수 함수처럼 거의 쭉쭉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유럽에서는 뭐 그 에어컨도 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인플레는 크게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전망에서 어쨌든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지만 이젠 좀 잭슨 홀 회의 이후에 긴축 기조를 한 번 더 언급을 한다면 시장은 계속 좀 하락으로 좀 반전해서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어, 일단 내가 가진 생각이야, 그건. 지금 약간 나 기술적 지표도 좀 보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 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상단 찍고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 그 매파적 기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잭슨홀 미팅 요번 주제가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라는 거거든. 얘는 어쨌든 긴축 기조 더 끌고 갈 의지가 좀 되게 있어서 그걸 좀 공고히 하려는 건데 요거에 좀 음, 약간 방해가 됐던 게 2008년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채권 시장이나 이런 거 변동성을 줄인다고 뭐 시장이 이제 가이던스를 준 거지. 포워드 가이던스를 점도표 같은 거 있잖아. 음, 뭐 2023년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. 막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상 지금 같은 시기에 그 금리를 이제 빡세게 올려야 할
때 같은 지금 같은 때에는 가이던스를 일단 내놓고 나서 시장이 그걸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 가이던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쇼크를 받을 거고 또 그 어떤 추궁이나 약간 비난 같은 경우는 결국 연준이 받을 거야. 사실 그래서 연준 그 뭐야 총재들도 그 점도표가 어쨌든 자신들이 약간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돼. 그래서 기존의 가이던스 같은 제약 조건들을 좀 약간 없애겠다고 약간 넌지시 암신했었거든. 근데 그거를 이제 잭슨홀 이후에 발표를 할 때 뭐 점도표를 없애겠다. 혹은 뭐 어쨌든 시장에 약간 구두나 약간 이런 걸로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런 걸 안 하겠다 해버리면 이제 시장은 어쨌든 가이던스가 없으니까 연준이 어떻게 나갈지 더 깜깜해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연준은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옛날에 폴 볼커도 인플레이션 파이팅 할 때 학살의 화요일이었나? 그래서 하루 만에 금리 400bp 올려가지고 채권 시장 다 붕괴된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고려할 때 지금 뭐 50bp에서 75bp 정도 인상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말맞다나 이거 확 잡으려면은 100bp까지 인상도 가능하다고 봐서 연준의 어떤 그런 행동 반경을 크게 이제 확대하는 데에는 뭐 기존의 뭐 포워드 가이던스 제약 조건을 삭제하는 게 맞다. 긴축 기조를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는. 그래서 그게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한 10시쯤이나 이때 나올 텐데 아마 그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 그거를 확실히 인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분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하락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. 나도 뭐 시장이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, 사실. 요즘은 그냥 뭐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시장이 좀 뭐라 해야 되지? 어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어떨 때는 이거 불확실성 해소됐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야?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? 뭐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사실 뭐 얼마 전에 계속 올랐던 것들도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, 상식적으로. 그냥 기술적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했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.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거 말고는 뭐 특별히 없었던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.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. 약간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는 게 타당한 게 맞나? 나는 형 그 생각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뭐야 어쨌든 2008년 이후로 약간 금융 시장이 약간 그 패러다임이나 약간 기조나 약간 구조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있었던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금융시장이 되게 어려울 때마다 연준이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금융시장이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약간 권리인 줄 안다?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돈 풀어야지. 돈 풀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심리가 반영돼가지고 채권 금리가 이제 낮아진다거나 혹은 이제 주식 시장에 약간 반등세가 나오거나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아직 공급망 다 계속 꼬여 있고 지정학적인 그 긴장감 계속 유발되고 있고 전쟁도 안 끝났고 뭐 지역 경제 뭐 탈세계화 돼갖고 이제 비용만 더 늘어나게 생겼고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약간 그런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돈 풀면 어차피 계속 인플레이션은 죽지 않을 거란 말이지. 그런 심리로 약간 시장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거 자체가 약간 잘못됐다고 봐서 나는 어쨌든 계속 이제 긴축 기조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질 거고 시장은 빠지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. 최근에 정부 정책도 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.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좀 건강하게 좀 갈 수 있다?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도 했었잖아. 그때도 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이 될 수도 있겠지. 뭐 에너지 전환을 좀 가속화시키면서 에너지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될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 걷어들이는 그 세금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할 거냐.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난 보거든. 근데 이번에 똑같아. 오늘도 나온 얘기가 바이든이 또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얘기 나왔었잖아. 그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.
지금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나? 과거에 그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힘들어진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 때 재정 지원 패키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. 6천억 정도 규모가 뭐 그때랑 비교하면 뭐 좀 더 작긴 하지만 지금 인플레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또 더 인플레를 더 과도하게 좀 만들 만한 그런 요인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. 이미 지금 느끼기에도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.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도 인프라 10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잖아. 그런 것들도 그렇고 공급망이 문제잖아. 공급이 당장 지금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좀 높은 반면에 공급의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내일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 거는 좀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인 것 같고 뭐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되게 불안해 보인다.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려가 특별히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더 불안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휘몰아치잖아.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문제 없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바닥이야.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어. 뭐 이런 경우 많잖아. 맞지.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나는 어차피 숏을 많이 치고 있지. 지금 뭐 롱 포지션보다는 하방 포지션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아 보이진 않는다. 더 뭐 말한 것도 약간 피곤해 이제.